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라이브 하셨더라고요. 이틀 전에. 네, 저 버리고 하신 것 같던데. 네, 오늘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인사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컨설팅 본부 4팀 서정현 마케터입니다. 네, 같은 팀의 컨설팅 본부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주제 솔직히 잘 안 하긴 하는데. 진짜 이게 요즘에도 좀 많이 안 하기도 하긴 하는데 저도 아마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맞긴 해요. 네. 마케팅 학교 영상이나 뭐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조금 위해서 이런 주제를 한 번쯤은 다뤄봐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주제를 좀 정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바이럴 마케팅 시작 전에 앞서서 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싫어해요. 이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싫고. 그죠. 아니야, 소비자 입장에서가 더 싫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그냥 뭔가 블로그나 카페나 뭐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제품이 좋대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홀려가지고 산단 말이죠. 네네.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그 바이럴 마케팅에서 블로거한테 부탁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뭐 저희 제품 쓰고 후기 남겨주세요 이런 걸 하면은 그냥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협찬 광고입니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원래 거의.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뒷광고 논란도 많고 해가지고 맞아요. 요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항상 마지막 문구에는 이 광고는 뭐 제품보다 협찬 광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3000% 좀 살짝 빠졌는데 맞아요. 주제를 다시 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바이럴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네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네. 명량백관이랑 영창님이랑 명량백관, 명량백관님. 네, 영창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저희한테 따로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뭐 그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 사항에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살짝 네.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요? 좀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 광고주분, 제가 봤을 때는 광고주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광고주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실용적일 거고 그 마케팅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좀 뭐, 적절하게 네, 섞어서 적절하게. 한번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이럴은 뭐냐면 일단 네. 제가 바이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고 갈게요. 바이럴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입소문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확 퍼지는 거를 이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이러스처럼 확 터트리려고 하는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럴 마케팅은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되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바이럴 광고를 왜 해야 하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다 뻔한 그런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신뢰도를 올려주니, 그죠. 아니면 뭔가 링크 같은 거 달아가지고 구매나 문의 유도를 하니,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리뷰 같은 걸 좀 쌓는다든지. 뭐 브랜딩에 대한 것도 있겠죠. 뭐 브랜딩도 뭐 신뢰도랑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신뢰도가 다 포함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이럴을 하지 않냐라고 네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맞긴 하지만 이게 바이럴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이럴을 하는 이유 딱 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이럴은 뭐냐면 선순환. 제가 그냥 선순환. 딱 네. 요 단어로 딱 정의를 내려고 할게요. 바이럴은 선순환. 네. 바이럴 마케팅은 이거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좀 띄엄띄엄 넘겨서 보시죠. 라이브를 한다.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넘겨보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 이꼴 선순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순환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광고비를 많이 태우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닉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게 선순환이겠죠. 네. 그럼 바이럴 마케팅이 선순환이 가능해지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네. 하고 보통의 마케터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왜 가능한지부터.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바이럴 마케팅이 그러면 제가 종류가 뭐뭐 있는지부터 대충 한번 나열을 해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뭐 체험단이 있을 거고요. 그 정말 댓글 많이 남겨주셔도 되셔가지고 네. 제가 종류가 예를 들면 뭘까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참여해 주시면 남겨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소통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험단도 어쨌든 그런 거에 앞서서 매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매체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가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비슷한 거? 카페 있겠죠. 카페도 있을 거고 뭐 그러면은- 근데 구글 쪽도 있을 거고 티스토리라든가 티스토리가 블로그니까 뭐. 블로그, 카페, SNS 네, 인플루언서들 네. 인플루언서가 뭐 포함 되겠죠. 네. SNS에 뭐 유튜브도 포함 있을 거고, 되니까 블로그, 카페 아니면 뭐 언론 PPL? 보도도 있을 거고. PPL 뭐 드라마 뭐 PPL도 근데 뭐 이 네, 정도 PPL 뭐 되겠죠. 드라마에 끼워서 넣는 것들 그러면은 이 네. 광고들 이 바이럴 광고 종류들 중에 오프라인을 한번 빼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PPL은 살짝 그죠 오프라인의 오프라인의 느낌이 있긴 하죠. 왜냐면 드라마 음. 시청 같은 거 온라인 느낌도 살짝 있긴 네네. 한데 그렇게까지 주는 아니에요. 그죠 살짝 뭐라 해야 될까? 트러플 향 0.000% 첨가 사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PPL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네. 블로그, 카페, SNS 언론이 보통 어디에 SNS를 제외하고는 네이버라는 네이버, 네. 매체에 국한돼 네이버에서 많이 있다고 하죠. 보시면 돼요. 네이버라는 매체에서 라는 매체 속에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블로그, 뭐 티스토리도 아까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근데 보통 뭔가 구매하고 싶어요. 요새 안 그래도 그 토트백? 크로스백 크로스백 요즘 너무 사고 싶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그거 정보 같은 거 검색할 때 어디다 검색하세요? 일단 무조건 SNS 아니면 네이버. 하겠지만. 네, 네이버에서 일단 먼저 검색을 했고요. 저도. 그쵸. 구글 저도 먼저. 검색해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솔직히 그 잘 안 하죠. PC로 들어갈 때는 제가 아, 크롬을 쓰니까 가끔씩 PC로 할 때는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보통 이런 제가 뭐 저번에 사고 싶다던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이버로 먼저 쳐봤고요. 그쵸. 네이버 다음에 그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SNS로 넘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무신사라든가 맞아. 뭐 그런 데로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1차 경로가 네이버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네이버 매체 속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SNS도 어느 정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언론도 있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는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를 딱 처음 켰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은 어쨌든 검색 창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네이버만의 매체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맞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바이럴을 표현하는데 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바이럴은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써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좋은데 우리 제품을 표현을 할 때 이제 명칭이나 애칭 아니면 팬네임 이런 걸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 텀블러가 있으니까 텀블러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바이럴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네. 그냥 텀블러 좋아요. 사보세요.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밀폐된 그러니까 꽉 잠기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꽉 잠기는 텀블러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온도가 오래가는 텀블러 뭐 이런 것들도 될 수도 보온이 있겠죠. 오래되는 네. 오래가는 텀블러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요 안에 나오는구나. 텀블러.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 단어만 보면
우리의 브랜드가 떠올리도록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바이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텀블러 단순히 좋아요, 우리 거 써보세요 하는 것도 바이럴도 그 정도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뭔가 꽉 잠기는 텀블러라든지, 이건 정말 예시인데, 아니면 보온이 오래가는 텀블러라든지, 어쨌든 뭔가 접도사나 전미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주고 이걸 주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주입이 됐겠죠. 그러면 검색 결과에 이거 쳐볼 거예요, 안 쳐볼 거예요? 명시가 됐으면 쳐보겠죠. 뭔가 네, 쳐보겠죠. 한 번쯤이라면 쳐보겠죠. 그럼 쳐보면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파워링크 뜨겠죠. 그죠. 쇼핑 검색 뜨겠죠. 네. 뭐 등등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이제 키워드들도 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소재에 대한 CTR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마 안 올라가지 않을까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밖에 없는데. 아니, 그 다른 것도 다 있긴 한데, 네네. 뭐 요렇게 예를 들어 꽉 잠기는 텀블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몇 명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제품이 좀 더 클릭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바이럴 하게 되면. 바이럴 하게 되면 높아질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CTR이라고 하는 클릭률이, 뭐 예를 들면 소재가 중요하다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그죠. 바이럴을 함으로써도 우리의 광고에 대한 소재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이 단순히 CTR뿐만 아니라 클릭률뿐만 아니라 전환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인정하시나요? 네. 그쵸? 인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CTR, CVR이 높아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품질 지수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자체 품질 지수도 올라가요. 광고 자체의 품질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CPC 단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입찰 단가가 낮아지겠죠. 네. 네, 이렇게 입찰 단가 낮아지면은 광고 성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다시 좋아진다. 네. 이게 선순환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이럴은 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는 전략을 짜가지고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그 검색 결과를 검색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 보여지면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우리의 매출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순환 구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순환이 가정이 되려면 좀 조건이 좀 필요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키워드를 뭔가 주입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네. 정말 근데 아무런 검색도 안 되는 키워드 설정하면 검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아까 우리가 접두사랑 전미어를 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때. 그러면 이 키워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검색도 안 되는 키워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블루 키워드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많이 들어보셨죠? 레드오션, 블루오션 할 때 말씀하시는 것들. 거기에서 따온 블루란 단어와 키워드를 합친 단어를 이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표현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말 그대로 그냥 경쟁도가 적고 적은데 이제 검색 수는 많은 어느 정도 있는. 검색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품에 대해서 애칭을 달아줄 때는 이제 경쟁도도 적으면서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네이버 내에서 보장된 단어를 애칭으로 달아줘서 거기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우리의 광고 영역과 플러스 비광고 영역, 비광고 영역을 오가닉 영역이라고 부르죠. 네. 오가닉 영역 매출 올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려준다. 은성님 안녕하세요. 네, 은성님 안녕하세요. 자, 비광고 영역을 어떻게 올리냐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비광고 영역. 그러니까 비광고 영역으로 치면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카테고리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을 오가닉 영역, 비광고 영역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통 PC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PC가 이제 8개가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2개 정도가 광고고 보통 6개가 비광고 영역이에요. 딱 검색 결과에 딱 처음 쳤을 때 그러면 이 6개 안에 들어가면 1페이지 안에 들어갔다고 하고 1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폭발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클릭률 자체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오가닉 영역에 대해서 1페이지로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바이럴이 주는 효과가 뭐가 있냐 하면 찜수 높여주겠죠. 그죠. 리뷰수 높여주겠죠. 구매 수도 함께 높여주고 구매 수도 높여주겠죠.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보이는 걸로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가 일단 가장 주된 찜수, 거겠죠. 리뷰수, 구매수가 존재를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어쨌든 바이럴을 막 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쿠폰 같은 거를 좀 더 추가로 달 수도 있잖아. 뭐 쿠폰을 단다든지 여기다 추가로 더해서 뭐 요런 것들까지가 이제 바이럴과 이 비광고 영역과 연결되는 어떤 행동이 되겠죠. 네. 요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오가닉 영역에서의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이게 비광고 영역, 광고 영역은 단순히 입찰가만 높이면 바로 1페이지 올라가요. 근데 비광고 영역은 모든 요소에서 점수를 합산해서 상위에 올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페이지에 들어간 애들 보시면은 메인 키워드에 1페이지에 들어간 애들은 막 리뷰수가 몇천 개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몇만 개 들어가 있어요. 찜수는 뭐 9999 플러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인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비딩하기 솔직히 어려우니까 이런 블루 키워드를 들어가서 거기서 1페이지를 한번 먹어보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이럴을 통해서 좀 더 1페이지로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1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바이럴이 아니긴 해요. 바이럴 아니라 어떤 영역이냐면 최신성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이버 자체에서 얘네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줘요. 너네 좀 위에 좀 노출시켜 줄게. 어느 기간 정도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쇼핑 검색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리뷰수랑 뭐 구매수가 몇 개 없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 노출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자세히 보시면은 등록 일자가 3개월 미만인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최신성 로직이라는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1페이지에 일정 기간 동안 노출돼요. 그러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 시점과 맞춰서 바이럴 광고랑 같이 하게 되면 리뷰수, 구매수, 찜수 많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신성 로직이 없어지더라도 1페이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죠. 그쵸. 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네. 될 수도 있죠. 맞죠, 될 맞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네. 그러면은 보통 셀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상품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한번 등록해보고 그냥 운영하다가 안 되면은 이것저것 수정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만. 이거 오디오가 겹치네. 됐어요. 됐네요. 혹시 저희끼리 막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이 이중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 그래요? 되겠죠? 네. 네, 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설명했죠? 그 최신성 로직에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최신성 로직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1페이지에 충분히 노출시킬 수 네네. 있다는 것. 그래서 셀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네네, 다행입니다. 원성님께서 셀러분들이 처음에 착각을 하시는 게 등록을 해보고 난 운영하다가 바꿔볼래가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전략을 검색 광고에서 어떤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입찰가는 어느 정도의 노출을 시킬 건지와 아까 말한 바이럴에서 우리는 어떤 애칭이나 별명을 통해서 노출시킬 건지를 같이 전략을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쌓아서 상품 등록과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오가닉에서
1페이지에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오가닉 1페이지에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은 오가닉 영역에서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바이럴 광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이미 노출 잘 되고 있는데 바이럴 광고 왜 필요해요? 그러면은 바이럴 광고는 그냥 초반에만 전략을 잠깐 써가지고 잠깐 빌려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이럴 광고의 전략인 거예요. 확실히 그 상민 마케터가 말해주신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마케터의 입장으로서 제가 마케팅을 할 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그 신뢰도가 살짝 없기는 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광고주분들도 워낙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뭐 상민 마케터도 알겠지만 당연히 뭐 성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광고 영역이고 만약에 뭐 바이럴 마케팅에서 매출이 올랐다고 해도 이게 우리의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이 돼서 전환이 발생한 건지 그런 건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상 저도 바이럴 마케팅을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도 해요. 아 맞아요. 네,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 블로그라든 게 블로그를 예를 들게요. 전 파워 블로거들이랑 그냥 제가 원하는 제품들을 쳤을 때 저는 항상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보다는 먼저 블로그를 많이 보거든요. 살짝 실사용 후기. 네, 실사용 후기. 제가 요즘에 또 피부에 되게 좀 많이 민감해져서 요즘에 옛날에는 막 스킨이나 로션만 발랐는데 요즘에는 피부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막 여러 가지 화장품들 찾아보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블로그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 구독자 많은 사람들?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플루언서들. 네, 그러니까 정말 광고 영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 맞아요, 네네.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본다 이러신 거죠. 근데 그게 이게 협찬을 받은 사람들의 광고 후기성을 봐도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것들이나 실사용에 대한 것, 물론 좋은 말만 써놓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걸 보면서 저도 뭐 옛날에 바이럴 마케팅 별로 안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좀 느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그냥 확실하게 확실하게 바이럴은 그냥 단순하게 와 우리의 제품이 좀 더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쓰는 매체는 아닌 거예요. 네, 확실하게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바이럴 마케팅은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가까운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에 보통 바이럴이 많으니까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과 셀러들 간의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매출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략을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요런 키워드를 잡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블루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인가 아닌가, 요거는 발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네. 어렵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처음에 감도 안 오실 거야. 근데 많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좀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 이런 것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보시고 상세 페이지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정말 블루 키워드가 우리가 여기 넣으면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이 들 때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일단은 그런 식의 뭐 바이럴 마케팅이 뭐 광고주분들은 보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은 바이럴 마케팅 그냥 뭐 블로그 배포하고 뭐 리뷰스 뭐 작업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뭐 이전에 상민 마케터가 말해주신 것처럼 진짜 바이럴 마케팅도 되게 심도가 깊기는 해요. 네. 진짜 심도가 깊. 먹냐백과님께서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네네. 이것도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떤 매체에 대한 인플루언서 체험단이신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은 네 리뷰 같은 옵션 알고 직접 근데 하고 싶어. 네. 실행사를 직접 컨택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실행사 말고 아예 직접 컨택해서 하고 싶은데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네이버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혹시 팁이 있을까요? 파워블로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플루언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가 했을 때는 메일을 직접 보낸다든가. 근데 그분들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스타도 같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의 아이디가 블로그에 적혀 있어요. 아. 그 블로그에 적혀 있는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아이디를 검색한 다음에 DM을 보내서 아, 네. 네, DM을 보내서 저희 협찬 진행 체험단 뭐 협찬 진행하고 싶다. 네. 요즘 컨택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인플루언서를 하실 때 제가 그 인플루언서 규모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거 좀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인플루언서는 완전 메가와 미들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단위로 나누겠는데 제가 정확히 이거를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네네네. 어쨌든 규모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만, 100만 명 같은 엄청난 메가 인플루언서가 있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소규모의 인플루언서들도 뭐 10만들 있거든요. 막 이런. 거기서 5만에서 1만에서부터 한 10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 이게 SNS 인스타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네. 블로그는 한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블로그는 이보다 좀 더 낮은 한 5천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인플루언서를 스몰 인플루언서. 정확히 이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다수로 노출하는 게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접 컨택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인플루언서 맨 위에 있는 사람한테 컨택하는 것보다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구독자나 그 방문도가 그보다는 조금 낮으면서 차라리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만인 사람한테 뭐 한 번에 100만 원 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네. 한 10만 10만 명인 사람들한테 10명. 10만 원씩 10명한테 네네. 주는 게 광고 효과가 훨씬 더 괜찮거든요. 맞아요. 직접 컨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아까 제가 키워드 많이 잡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블로그들마다 맨 밑에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해시태그를 잘 달아놓은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블로거들 특히 파워 블로그면 파워 블로그일수록 밑에 해시태그를 굉장히 잘 달아요. 마케터보다 더 잘 다루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로직과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자기 방문자가 로직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직을 잡으려고 좋은 키워드를 찾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보실 때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어떤 해시태그를 다시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완전 큰 인플루언서보다는 네. 그보다는 조금 적은 사람들한테 여러 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잘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뭐 사진과 설명 이런 걸 잘 설명해 놓은 건 네. 더할 나위 없겠고 그건 정말 기본이겠지만 꿀팁이에요. 이런 해시태그 설정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좀 궁금해지는 것도 먹냥백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하고 싶은데 네이버 쪽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제품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뭐 DB 업종인 건지 아니 커머스 업종인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 커머스 업종이다 보면은 네이버도 좋지만 뭐 제품에 따라서 뭐 SNS 광고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컨택하실 때는 아까 말한 DM 같은 방법도 있을 거고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메일이든 쪽지든 다 한번 보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네이버 반려동물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면은 네이버에서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SNS에서도 요즘 반려동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페팸종이라고 하든가 요즘은 뭐 10대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키우던 애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10대부터 뭐 40대, 50대까지도 요즘엔 50대들까지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SNS 쪽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을 좀 뭐 애견 그 인플루언서 엄청 많잖아요. 동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강아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누룽이인가 있는데 그 친구가 팔로워가 한 10만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영양제 먹는 협찬 광고도 막 진행하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쪽에서도 아마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동물 관련된 걸 엄청 많이 봐서
릴스에도 동물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마 영양백과님께서 네이버라고 국한을 하신 걸 보면은 네. 네이버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꽂히셨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네이버 내에서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팁은 더 추가적인 팁 있을까요? 해시태그나 뭐 규모나 이런 거 말고? 내가 가장 확실한 거는 반려동물 영양제면 반려동물에 대한 뭐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에 대한 블로그나 카페를 봤을 때 거기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그냥 거기 들어가셔서 제 그 왼쪽에 보면은 그 내 정보 프로필 보이잖아요. 블로그나 카페 들어가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뭐 자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든가 인스타 아이디를 게시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팔로워 수를 인스타 쪽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스타로 직접 DM을 하셔서 직접 컨택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뭐 팁 같은 거는 가장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민 마케터는 또 뭐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인플루언서 체험단 하면은 전 그거밖에 안 보긴 해요. 그냥 해시태그밖에 안 보긴 해요. 해시태그. 왜냐면 해시태그를 잘 설정하는 사람은 네. 상세 페이지도 되게 잘 그러니까 그 사진이랑 이미지도 사진이랑 그 내용도 되게 잘 꾸며놨고 그러니까 살짝 이거 좀 TMI이긴 한데 또 공을 들여준다 이런 느낌일까요? 뭔가 그런 사람 있죠. 사소한 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꼼꼼한. 그런 되게 꼼꼼한 네.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큼직큼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를 잘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냥 해시태그 설정만 좀 잘해놓은 사람만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용과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매체도 한번 섞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려동물 영양제면 요새 뭐 GFA로도 많이 돌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단순 인플루언서 체험단보다는 체험단 같이 진행하면서 뭔가 집중되는 매체를 하나 집어서 광고를 같이 하시는 게 괜찮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렇게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뭔가 제품들이나 그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실 거라면 많게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백화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네. 별 말씀을. 다행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주세요. 네, 더 주세요. 네.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희 근데 뭔 얘기했죠?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려는 걸 까먹었는데. 근데 저희 라이브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분도 질문 그냥 더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 바이럴은 같이 들어가는 거. 네네. GFA랑 쇼핑 검색 광고 직접 GFA 세팅했는데 검색 광고 시청했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아마 키워드를 잡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GFA는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쉴 수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도대체 무슨 키워드에 네. 어떻게 노출해야 되고 뭐 제일 키워드나 아니면 그 노출용 상품용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는 맞아요. 데 있어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그 마케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인지도가 있고 브랜드에 대한 그 근데 네. 살짝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런가요? 세팅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키워드를 수동으로 잡을 수가 없고 맞아요. 수동으로 키워드 잡는 방법이 일단 궁금해요. 수동으로 잡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는 하지만 그걸 유도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일단은 네. 영양백과님이 첫 부분부터 설명하신- 말씀을 드릴까요? 쇼핑 검색 요거 광고. 말고 아까 정현 씨가 설명해 저는- 준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가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대행사 한 달만 일주일만 배워도 네네. 모든 사람들이 쇼핑 검색 광고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 안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거 키워드 세팅 이거 어떻게 잡느냐 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냐, 검색 광고 내부에서 상품명, 노출형 상품명을 선택하시는 거는 25자까지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 센터나 센터로 아니면 들어가죠. 자사몰 내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길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5자 내까지 맞아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먼저 잡아서 벌크 그룹을 하나 따로 파세요. 그래서 벌크 그룹에서 입찰가를 조금 주신 상태에서 노출을 한번 시키고 걔네들 사이에서 이제 전환이 났던 키워드들 안 났던 키워드들이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따로 빼내요. 그래서 한 그룹당 한 키워드만 넣고 나머지는 싹 다 제외 키워드 해버린 다음에 수동 상품명을 그 키워드 하나만 넣어요. 예를 들면 브랜드랑 간단한 특징 플러스 그 노출용 상품명 하나만. 근데 예를 들면 뭐 명량백과님이니까 제품 뭐 업체 이름이 명량백과 이러면 뭐 명량백과 영양제 이렇게 노출 상품 딱 지정해 놓고 다른 잡히는 제외 키워드는 다 제외 키워드를 잡아버리라. 이게 그 상품명 설정하는 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일 어려운 게 노출형 상품명을 설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키워드에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카테고리든 노출형 상품명인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이거 그냥 대행사 그냥 쓰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싶긴 하거든요. 어차피 대행사 쓰시면은 비용 따로 발생 안 되시니까 차라리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던지 아니면 다른 대행사한테 저희 거 좀 해달라 하시던지 해가지고 그냥 그분들한테 따로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선민 마케터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일단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체험단 같은 거 진행하고 싶은데 직접 컨택하고 싶은데 뭐 팁이 있을까요?라고 말을 주신 거 보면은 직접 세팅도 해보고 직접 이게 외주업체랑 뭐 컨택을 해서 이렇게 직접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상민 마케터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한데 뭐 노출형 상품명은 25자밖에 이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나 네. 아니면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자사몰 내부에서 설정하면 그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상품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로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제가 이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요. 요거 내용은 차라리 그냥 대행사 마케터들 통해 가지고 따로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걸 좀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컨설팅을 맡아보신 걸 추천드리고 제가 그러면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텀블러라고 표현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이 서브 키워드 텀블러를 잡을 때 이 텀블러의 서브 키워드가 검색량이 높으면서 경쟁도가 적은 이런 접두사나 전미어들을 붙여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자사명이 있겠죠? 일단 자사명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 제품만의 특징이 있을 거죠. 예를 들면은 새지 않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붙이셔서 하시고 이제 띄어쓰기는 우리가 의도한 상품 그 로직을 구분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를 로직을 구분하는 단위가 띄어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민 마케터가 말씀 주시는 거는 저희 쇼핑 검색 노출용 상품명에 대한 로직 말씀 주신 맞아요. 거죠? 그러면은 자사명을 이제 예를 들어 뭐 AMPM 텀블러라고 하시죠. 아야 멍냥백과님으로 가시죠. 명량백과네. 네. 오케이. 멍냥백과님. 명량백과라는 업체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명량백과님께서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드리죠. 즉석으로. 아까 어떨까요? 명량백과님이시면은 영양제. 강아지 영양제, 네, 반려동물 영양제. 반려동물 영양제라고 한다 치면은 그러면 이제 로직을 달아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접두사 전미어를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강아지 있겠죠? 네. 고양이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키워드 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댕댕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게 검색 수가 어느 사람들이 정도 검색을 나왔으면. 은근히 많이 하는 키워드들을 상품명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정말 지금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네. 요거는 따로 한번 반려동물, 하시면 고양이,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자스님께서도 혹시 질문 더 하실 게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얘기만 하다 보면은 주제가 너무 흐를 것 같아가지고 따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냥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노출용 상품명을 지정하면 저희가 그 키워드를 지정이 아니라 키워드가 이런 그 키워드로 노출시키도록 유도는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 유도한 키워드에서 제일 키워드를 처리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키워드만 쭉쭉쭉 가져가게 되면 품질수 굉장히 많이 올릴 네. 수 있어요. 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에서 전환이 많이 나왔다. 근데 댕댕이는 안 나왔다. 이러면 댕댕이는 가차없이 그냥 제일 키워드 잡아버리시고 맞아요. 반려동물은 따로 키워드 빼내서 따로 그룹핑해서 반려동물 키워드로만 관리하시면 된다. 이게 로직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로직에서도 적절히 조합해서 키워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으면은 댕댕이 영양제로도 검색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로직 설정하는 건 좀 이건 좀 어려워서 맞아요.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전화 주세요. 네,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좀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주제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쇼핑 검색을 하고 있는데 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바이럴 조금 마케팅에서 쇼핑 검색이 되게 연관되어 맞아요.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맞아요.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건 너무 세팅적인 부분이다 맞아요. 세팅적인 보니까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일단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라이브를 네. 진행하고 나서 시간 좀 남으면은 추가로 계속 해드릴게요. 네네. 네. 은성님께서 네, 제품 판매가 아닌 아이돌 밴드 홍보 바이럴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아이돌 힘들다. 밴드가 진짜 그 아이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연예인 아이돌 밴드인가 아니면은 그 네. 데일 밴드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몽냥백과장에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아예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한테 뭐 문의 주신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연예인 아이돌 홍보 바이럴이요. 네이버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근데 같고요. 아이돌 밴드 홍보 자체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네, 연예인이시라고 하시면은 예. 요즘에는 SNS 특히 유튜브 쇼츠 내에서 쇼츠를 되게 많이 이용하신 걸 추천을 먼저 드리고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긴 해요. 네네.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음악 중심이나 이런 좀 공중파의 PPL을 말씀하시는 건가? 홍보 바이럴을 하고 싶다는 거는 어떤 걸 말씀 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그 밴드를 이제 홍보하는 바이럴인데 이게 정확히 제가 이해한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뉴진스의 그 슈퍼샤이 아시죠? 그거 네. 유튜브랑 협동 콜라보 해가지고 네, 봤어요. 광고했죠.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광고비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였어요? 아세요? 알아요. 그거 기본 몇십억 단위. 그래서 조금 그거는 힘들고 아니면 월 몇천씩 적어도 월 몇천씩 필요한 게 챌린지고 쇼츠고 이렇게 하는 거라 네. 저희도 아이돌 하시죠? 몇십억이라고. 그러면은 쇼츠에서 먼저 오가닉 영역에서 그냥 일단은 광고를 먼저 하지 마셔 보시고 오가닉 영역에서 쇼츠를 통해서 한번 광고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틱톡, 쇼츠 또 그다음에 릴스 다 통해서 일단 오가닉으로 챌린지 영상 이런 거 좀 해보시고 밴드면은 라이브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라이브랑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많이 하니까요. 아니면 팬 영상, 라이브 팬 영상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뭐랄까 음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살짝 그 뭐랄까 그 있잖아요. 그 지하에서 하는 그 공연장 아세요? 알죠. 네, 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데에서도 좀 입소문을 타다가 뜨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혁오 밴드라든가. 정말 근데 이게 정말 맞긴 한데 제가 말 끊어서 아니요. 제가 은성님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게 뜬금없는 곳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가지고 마케터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노출 지면을 굉장히 높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틱톡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란 말이 먼저 노출 지면을 먼저 늘려보시고 광고 영역으로는
차라리 유튜버를 통해서 합동 방송 같은 걸 네. 좀 하던지 직접 하시는 거죠? 홍보 바이럴을 직접.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 컨택도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아니면 요새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뭐 초청 방송 이런 것도 네네. 침착맨 그분께서 막 초청 방송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처럼 많이 하죠. 그런 토크 중심의 방송을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긴 뭐 합니다. 틱톡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또 해시태그거든요. 맞아. 요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홍박사 챌린지. 네. 그 홍박사 챌린지를 한번 이거 정말 예신데 하여튼 그런 챌린지를 같이 다른 인플루언스들과 합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정말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아. 네. 아이돌 밴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뭐 음, 아이돌일 수도 있지만 아이돌이 지금 될 수도 있지만 버전 아이돌이 아닌 것 같고 FT 아일랜드, 지금 뭐 CN 블루 그리고 뭐 데이식스 이런 친구들 뭐 엠플라잉 얘네가 다 아이돌 밴드이잖아. 이분들이 다. 아이돌 밴드도부터 짱구님 장군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뭔가 바이럴을 통해서 훅 뜬 그룹이나 훅 뜬 멤버는 뭔가 그 시작점이 뭔가 특이했어요. 예를 들면 EXID 네. 아시죠? 그 처음에 밴드였잖아요, 걔네도. 아세요? 맞아요. 그 EXID가 한이의 위아래 영상으로 확 뜬 맞아요. 것처럼. 그리고 윤하가 사건의 지평선 그 대학교 대학교 뭐야 축제에 참여한 라이브가 바탕이 돼가지고 확 뜬 것처럼 이게 역주행을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는 아마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양한 소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돌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팬 서비스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네네. 라이브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어쨌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곳에 노출을 한번 해보시는 방향이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매체를 잡아가지고 광고비 막 1,000, 2,000 태우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이돌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진짜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 저희 광고주분들 커머스 업체 광고주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야 돼요. 저희의 밴드 애들이. 요거는 저희가 근데 살짝 저희 영역은 아니네. 제 발언이 살짝 네. 조심스럽긴 해요. 네네. 왜냐면 이분이 살짝 생활이 달리신 건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차라리 그냥 저희한테 연락 한번 따로 주세요. 제가 차라리 전략을 짜고 레퍼런스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주된 거는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도 당연히 좋겠지만 오프라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아이돌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좀 많이 주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긴 해요. 아이돌 밴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 않긴 한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돌 밴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이돌 밴드는. 근데 그런 거 많죠. 뭐 CN블루도 막 그랬고 뭐 다 밴드에서 시작한 사람도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그 밴드마다도 다 특이점이 하나씩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전략을 한번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면서 제일 적합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맞아요. 나으실 것 같아요. 아이돌만의 특징이 음. 있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특징 같은 거. 짱구님께서도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은 네, 남겨주시면 편하게 제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네, 아이돌 밴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라이브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쇼츠일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유명. 저는 가수들 라이브 영상을 쇼츠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라면 프리랜서 1인 가수 아장권님께서 프리랜서 1인 가수는 바이럴을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윤은성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쇼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딱 그거 생각났어요. 뭐 정말 저희 아이돌 밴드 애들이 뭐 남자면고 여자면 뭐 잘생기고 이쁘면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아이돌에게 요청을 해서 챌린지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챌린지. 네, 챌린지를 같이 해서 보다가 얘네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마이걸이라고 치면은 오마이걸 애들이 노래를 해서 쇼츠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옆에 누구지? 잘생겼는데? 누구지 하면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 있거든요. 뉴진스랑 뭐 뷔랑 같이 했던 챌린지라든가. 근데 정말 일단은 네, 전 그런 거 해볼 것 같아요. 쇼츠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 네. 좀 어렵네요. 확실히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프리랜서 1인 가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은성님께서는 아마 회사에 소속된 분이시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된 네. 예산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을 텐데 프리랜서 1인 가수라고 치면은 어쨌든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 홍보를 하는 거라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발라드를 정말 많이 듣고 제가 모르던 무명 가수들이 갑자기 확 뜬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박재현이라든가 진짜 아예 몰랐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알게 됐고 송하예도 그렇고요. 뭐 음원 그거 하긴 했죠. 음원 그거 하긴 했는데 이제 SNS에서 뜨게 돼서 릴스 같은 거 넘겨보다가 그 노래 갑자기 딱 들렸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지 하고 쳐봤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좋으니까 계속 듣게 되는 게 프리랜서 1인 가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지만 뭔가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사람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께서는 이미 곡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새로운 그런 곡을 만드시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곡이 어떤지, 솔직히 가수라고 하시는데 장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추천하기에는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겠죠. 1인 가수인데 예를 들면 트로트요? 트로트면은 뭔가 되게 어르신 분들이 타겟이겠고, 가요라고 하면은 뭐 30대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돌이라고 치면은 뭐 한 20대, 10대가 타겟일 수도 있고, 아마 트로트. 장르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네네네. 트로트는 제가 생각할 때 저였으면 트로트는 저도 일단 미스터 트롯 프리랜서라고 하시면은 일단 광고비 쓰지 인디 마세요. R&B 장르. 인디 R&B 장르. 그러면 광고비 쓰지 마세요. 광고비 절대 쓰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츠로 먼저 접근하세요. 같은 쇼츠 폼으로 해가지고 릴스, 그 유튜브 쇼츠, 그 어디냐, 틱톡 다 한번 다 등록하시고 스튜디오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거라든지 어떤 쇼츠로 접근을 많이 커버 해보세요. 커버일 수도 네. 있고요. 다른 분들의 커버곡을 불러서 유튜브에 송출시킨다든가 아니면 틱톡에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뭐 아니면은 자기의 서사가 담긴 것들을 쇼츠에 노출시켜도 그 BGM을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일단은 먼저 광고비 일단 쓰지 마세요. 광고비 쓰지 마시고 네. 광고비를 최대한 안 쓰는 쇼츠를 그냥 오가닉으로 많이 계속 올려보세요. 쇼츠 커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쇼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타는 거죠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로직을 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시태그랑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 첫 번째인 거고, 쇼츠는 광고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광고비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맞아요. 그게 도달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잘 몰라요. 네. 그게 정말 뛰어난 노래라고 한다면 광고에서 효과가 좋겠지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건 성과가 좋았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 치면은 이 해시태그 설정이랑 그 카테고리 설정과 네. 그 다음에 노출 지면을 더 많이 올리시는 것, 틱톡, 그 다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틱톡, 메타 릴스, 네, 유튜브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셔야 돼요. 유튜브 아니면은 네이버 내에서도 네이버 SAB였나? 네이버 NAB였나? 그 네. 쇼츠 올리는 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맞아요. 곳에 올리. 요즘은 쇼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웬만하게 이제 릴스, 틱톡, 뭐 네이버, 뭐 유튜브 쇼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매체들에는 다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에 따른 이제 해시태그 인디 장르를 좋아하시는 인디랑 R&B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시태그 잘 좀 파악해서. 맞아요. 어쨌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로직 싸움이긴 하거든요. 네네. 이거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잘 타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라서 알고리즘을 잘 타기 위해서 해시태그나 요거도 설정 한번 해주시고 노출지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유튜브만 하셨다면 더 많이 늘리시고 더 많이 늘렸는데도 안 맞아요. 되면 더 많이 늘리시고 진짜 광고비는 일단 쓰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네. 아시죠? 릴스 같은 경우는 운도 있어요. 그쵸. 아세요? 뭐 그냥 친구가 재밌어서 친구끼리 불러 올렸는데 갑자기 좋아요 막 4.3만 막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올렸던 당사자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떴어 이렇게 하더라고. 걔는 그냥 보려고 올린 건데 해시태그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그런 그 경우도 말의 있더라고요. 이제 핵심이 노출 지면을 최대한 그죠? 높였을 때 네, 거기에서 하나라도 터지려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프리랜서 가수시니까 예산을 쓰시는데 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곳에 한번 노출을 시켜 보시고 그리고 릴스 커버 영상 진짜 많이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버 영상 뭐 인디 장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발라드 부르실 수 있으면 발라드를 불러서 하는 것도 좋을 거고. 만약에 쇼츠 커버로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예 컨셉을 한번 바꿔보시면 네네네. 괜찮아요. 뭐 카메라 구도라든가 카메라 아니면은 뭐 구도라든지. 옷이라든가 뭐 옷을 뭐 웃기게 입었는데 노래 겁나 잘 불러.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분 계시잖아요. 일본에 여장하시고 기타 치시는 아 저 알아요. 베이스 치시는 네. 분. 그 차라리 그렇게 맞아요. 특별한 컨셉을 잡고 한번 해보신다든지.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남았네. 오늘 질문 좀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재밌었어요. 거여가지고 근데 재밌었어요. 어려워가지고 어려운데 재밌어요. 하필 아. 저는 가수랑 밴드에서 살짝 이거 진짜 어렵겠다 느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바이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바이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바이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네 바이럴이 아니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은성님께서는 뭔가 바이럴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전략이 좀 있어요. 있으실 건데 네 그냥 있어요. 일단은 근데 당장 뭔가 전략이 떠오른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 그런 건 좀 떠오르진 않고 짱구님께서는 아예 그냥 광고비를 안 쓰시고 차라리 그냥 오가닉으로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게 괜찮으실 것 같다. 네. 근데 지금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됐다 싶으시면은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을 것처럼, 아예 네, 바꿔보시던지. 컨셉을 바꿔보시는 거 좋고. 그냥 그거는 저희가 마케터들 사이에서 소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 이 소재를 한번 바꿔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양하게 불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인디 R&B면 발라드도 잘 부를 겁니다. 맞습니다. 인디 R&B를 부르시는 거면 발라드를 불렀을 때도 굉장히 목소리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얼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얼추 다 드렸던 것 같긴 네, 합니다. 은성님. 감사합니다. 오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 옆에 네임카드 있으니까 아무데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저희 딱 6시 정각에 가니까요, 오늘. 네. 6시 정각에 가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 2분 동안 농땡이 좀 피우고 가죠. 질문 혹시 더 있으시면은 받으시고 지금 한 8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만약 없으시면은 정각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음, 뭔가 많이는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워낙 질문 자체도 오늘 많기도 했고 그렇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싫어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 바이럴도 무시할 수 없다. 바이럴 그거 해봤자 성과 안 나오거나 뭐 성과 나와도 뭐 못 알잖아요 이러는데 그렇지만 필요한 건 결국 바이럴이 필요하긴 하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이럴 좀 별로 싫어하긴 하지만 저도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광고주한테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바이럴 때문에 성과 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네. 쇼츠가 어떤 게 터지고 안 터질지 모르는데 네. 그럼 요게 마지막 이거 질문이라 마지막 질문 하고 받고 네, 가시죠.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게 터지고 안 터질지 잘 모르는데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채널 조금씩 다른 소스 올리면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유튜브 말씀 주신 거죠?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채널에서 조금씩 다른 쇼츠를 올리면 확률이 좀 올라갈까요? 이거 상민 마케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갈까요? 저는 그냥 하나의 아이디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 그래서 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터질 수는 있지만 조금씩 다른 쇼츠를 올리면 뭐 언젠가야 올라가겠지만 근데 이걸 굳이 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 딱 그렇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컨셉이 다르다, 정말 컨셉으로 뭔가 묶을 수 있다고 한다면 딱 부캐처럼 살짝 있업 업섭 이런 거 아세요? 네네. 그 사람들처럼 네 그런 식으로 컨셉으로 묶어서 부캐를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비슷한 네.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로 쭉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채널에서 조금씩 다른 쇼츠 올리면 확률이 좀 올라갈 거라고 하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채널에서 꾸준하게 컨셉을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그쵸. 되지 않을까 구독자 싶습니다. 수도 어느 정도의 그게 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팔로워나 구독자 수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다 바로- 고려를 하면은 맞아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아이디 만들자마자 바로 갑자기 영상 또 올리고 보면 네. 알고리즘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이만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추가적인 인사를 질문은 그냥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그냥 받도록 여기랑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AMPM 서정현 마케터였습니다. 네, 에임펜 글로벌의 같은 팀 4팀 이상민 마케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